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군인들의 난리, 바로 이모군란에 이어서 갑신년에 일어났던 정치적인 변화, 그렇죠. 바로 갑신정변에 대해서 같이 보자잉. 자, 이 갑신정변 뜻이 뭐냐? 말 그대로 갑신년에, 이 갑신년은 1884년. 자, 이 갑신년에 정치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우린 그 사건을 갑신정변이라 불러. 자, 그러면 어떤 사건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그렇지, 일어난 원인이 있다. 그럼 도대체 why? 갑신정변 왜 일어났습니까? 갑신년에 왜 정치적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자, 우리 역사는 시간의 흐름을 배우는 과목이잖아.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모군란 배웠었지. 원인, 전개, 결과. 자, 이모군란은 갑신정변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모군란의 결과는 갑신정변이 바라봤을 때 뭐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모군란의 결과 어느 나라의 간섭이 심해졌어? 그렇지, 바로 청해 내정 간섭이 심화되었다. 그게 바로 갑신정변의 첫 번째 원인인 거지. 자, 청나라가 우리나라 내정을 간섭하면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개화 정책이 조금은 그렇지 흔들릴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질문. 자, 청나라가 우리나라의 내정 간섭을 심하게 함에 따라 우리나라 정치 세력의 힘들은 전반적으로 다 힘이 빠졌을 거야. 그 중에 특히 어떤 계파의 힘은 더 약해질 수밖에 없을까? 그렇지, 바로 급진계파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 왜? 온건계파는 청나라의 운동, 양무운동처럼 되자 청나라와 커넥션이 있던 아이들. 반면에 급진계파는 일본처럼 메이지신처럼 하자라고 주장했던 아이들이야. 그럼 니들이 청나라야. 어떤 계파들에게 그래도 조금은 힘을 실어줬을까? 온건. 그러니 상대적으로 급진계파의 힘은 점점점 더 빠지는 거야. 자,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 재정 상태는 나날이 안 좋아져. 원래도 안 좋았지만 각종 배상금 물어주면서 더욱더 돈이 부족해지지. 그래서 이때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자, 나라에 돈이 없을 때 마련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지.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는 방법, 돈을 빌리는 방법, 돈을 새롭게 찍어내는 방법. 자,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는다. 이 당시 우리나라 농민 상황으로 봤을 때 쉽지 않은 선택. 자, 돈을 찍는다? 찍어봤잖아. 당백, 전. 그래서 우리 그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해서 심각한 인플레이션. 그래서 이때 해결책으로 제시된 게 뭐냐? 돈을 빌려와 보자. 그래서 이때 누가 나서느냐? 바로 급진계파의 리더였던 김옥균이 나서. 제가 한번 일본에 가서 돈을 한번 빌려와 보겠습니다. 자, 이 차관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빚을 얘기하는데, 자, 왜 하필 급진계파의 리더였던 김옥균이 돈 빌리겠다고 나섰을까? 그렇지, 지금 급진계파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잖아. 이럴 때 이 조선의 재정 문제를 급진계파가 해결한다? 급진계파가 내가 해결했잖아. 자, 어느 정도 급진계파 세력을 올릴 수 있었어. 그래서 한번 도전해 봤어. 하지만 세상은 생각처럼 내 맘대로 잘 안 흘러가지. 자, 김옥균이 일본에 가서 철관을 시도하지만 안타깝게도 실패로 끝이 나버린다. 자, 그럼 생각해봐. 가뜩이나 청의 내정 간섭으로 급진계파가 이렇게 약해지고 있는 와중에, 자, 자신있게 한번 나서봤는데 그것조차 실패했어. 그럼 세력이 더욱더 그렇지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 같은 청의 내정 간섭과 일본의 돈을 빌리는 게 실패함에 따라 나날이 누구 세력은 약해진다. 그렇지, 바로 급진 개화파의 힘은 나날이 위축,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처음 이대로 가다가는 급진 개화파는 계속 약해져서 사라지게 생겼어. 이때 하늘이 기회를 주시지. 바로 베트남에서 청나라와 프랑스가 싸우는 청푸전쟁이 벌어져. 선생님, 베트남에서 싸운 게 왜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까? 자, 청푸전쟁은 베트남 누가 땅 따먹기, 이 싸움이 바로 청푸전쟁이거든. 즉, 이 전쟁에서 이긴 놈이 베트남 지배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청나라와 프랑스 입장에서 이 전쟁에 집중했을 거 아니야. 그럼 최선의 최대 전력을 사용해야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있던 청나라 군대 절반가량이 이 베트남 지역으로 파견이 돼.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청나라 군대 주둔 숫자가 줄어들었지. 그럼 만약에 청나라에 도전해 본다면 바로 언제야? 지금이지.
자, 급진계합파. 그래서 한번 청나라에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힘이 너무 없어. 이때 일본이 다가와서 급진계합하게 얘기하는 거지. 야, 내가 도와줄게. 한번 해봐. 자, 그럼 질문. 왜 일본은 갑자기 급진계합파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을까? 그렇지. 일본 입장에서는 조선에서 자기네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싶은데 지금 청나라가 너무 막강해. 직접 도전하기는 좀 부담스러워. 그런데 급진계합파가 대신 나서주겠대. 소위 이들 도와줘서 급진계합파가 성공하면 대박. 반면에 설사 실패하더라도 일본 입장에선 손절, 꼬리자르면 되는 거잖아. 난 모르는 일이야. 즉 일본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는 투자인 거지. 자, 그럼 하지만 급진계합파 입장에서는 그렇지, 사생결단, 목숨 걸고 했던 거지. 자, 그럼 정리해보자. 갑신정변 왜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런 상황 때문에 급진계합파 힘은 점점 약화되었고, 그런 와중에 청나라 병력이 빠져나갔고 일본이 급진계합파를 도와주겠대. 자, 그럼 한번 일어나 보려면, 한번 와! 하고 소리 질러 보려면 급진계합파 입장에서 언제가 타이밍일까? 그렇지, 바로 이때가 타이밍이지. 그럼 질문, 요거를 답변할 줄 알면 여러분 지금까지 수업 잘 이해한 거야. 갑신정변은 어떤 아이들이 주도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지, 바로 급진계합파가 주도했습니다 라고 답변할 줄 안다면 지금까지 완벽히 이해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급진계합파의 세상바꾸기 운동, 갑신정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권력자들, 민씨정권, 친청정권을 몰아내야, 얘네들을 사라지게 해야 급진계합파가 권력을 잡는 거잖아. 이때 마침 높은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아이들이 모일 만한 일이 벌어져. 바로 우정국 개국 축하 파티 타임. 자, 연자가 잔치란 뜻인데 우정국, 지금의 우체국이 처음 만들어지거든. 지금도 나라에 뭔가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지면 나라의 높은 관리들 모여가지고 막 사진도 찍고 라라라라라 음악 깔리고 막 샴페인 두 개서 샴페인도 먹고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 그런 축하 파티가 열린 거야. 나라의 고위 관리들이 많이 몰렸겠지. 이때 갑자기 폭탄이 빵 터지면서 시작된 게 갑신정변. 자, 이 우정국 개국 축하 파티 때 폭탄이 터지고 이때 사람들에게 총을 쏘고 그런 식으로 정부 고위 관리들을 많이 제거해. 자, 이때 제거당했던 아이들은 대부분 어떤 정권? 그렇지, 민씨 정권의 주요 관직을 차지하던 아이들. 자, 그럼 기존의 권력자들을 많이 제거하고 몰아냈네? 그럼 최종적으로 급진계합파, 그렇지, 정권을 장악하게 된 거지. 자, 비로소 이제 급진계합파가 이 나라의 결정권을 갖게 된 거야. 그럼 질문, 급진계합파 입장에서 왜 들고 일어난 거야? 그렇지, 조선이 이런 상황은 급진계합파가 생각했을 때 잘못된 방향이라는 거야. 자, 급진계합파가 생각하는 세상은 바로 이런 거야. 이렇게 조선을 개혁할 거야. 그런 거 하려고 급진계합파가 들고 일어난 거거든. 그러면 정권 장악했으면 조선을 급진계합파가 원하는 스타일로 개혁하려고 했겠지.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바꿀 거야 라는 계획을 발표해. 그 계획이 바로 14개조 정강이라는 걸 발표해. 말 그대로 14개의 내용을 발표한 거야. 정강은 정치적인 계획 정도로 여러분이 기억해주면 좋아. 즉 이렇게 우리나라 바꾸겠대.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왜 중요할까? 그렇지, 이 14개의 내용을 보면 급진계합파가 꿈꿨던 조선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지. 자, 이 14개 내용은 여러분 교과서 자 밑에 탐구 자료에 다 나와 있거든. 근데 그걸 일일이 설명하는 건 비효율적. 그 중에 14개 중에 핵심적인 거 5개 정도만 한번 설명해 볼게. 자, 먼저 정치적으로 친청사대 폐지. 언제적 청나라냐? 이제 청나라와 거리 둬야 된다. 조공 같은 거 하지 말자. 청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청나라 모시는 거 이제 그만하자. 시대가 달라졌다. 자, 그리고 조선의 왕의 권한이 너무 세다. 왕의 권한을 낮추자. 군주, 왕은 존재만 하고 실질적인 정치는 그 밑에 관리들이 법, 기준, 헌법을 통해 나라를 통치해보자. 우린 그 같은 정치 체제를 입헌군주제라 불러. 입 세웠대. 헌법을. 헌법이 있고 군주는 존재만 한다.
즉 군주는 기존의 막강한 권한에서 권한이 낮춰진 거지. 그냥 존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이런 입헌군주제 정치 형태 띠는 나라 대표적으로 그렇지 영국 그리고 일본 같은 나라를 예를 들 수 있겠지. 자 그럼 여기서 봐봐. 조선이라는 왕 중심의 나라에서 왕의 권한을 낮추지. 굉장히 파격적인 조치지. 역시 급진개혁파. 자 그다음 경제적으로 보면 지조법을 개혁했다는 말이 나와. 지, 땅지, 조, 조세, 법. 땅에 대한 세금법을 고쳤대. 땅에 대한 세금법을 고쳤대. 그럼 질문. 지조법은 세금제도 개혁일까? 토지제도 개혁일까? 그렇지. 땅에 대한 세금법. 그렇지. 이거는 세금제도 개혁이라는 거. 무슨 제도 개혁은 아니다? 토지제도 개혁은 아니라는 거. 자, 이거 별거 아니지만 알아두면 매우 유용한 지식이야. 자, 왜 유용하냐? 이 당시 농민들 대다수의 민중들이 제일 바랬던 개혁은 세금 제도가 아니야. 토지 제도 개혁이야. 세금 몇 푼 줄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땅이 없는 농민 입장에서는 토지를 나눠줘서 토지 개혁을 해서 나한테 땅을 주는 게 훨씬 더 원했던 개혁이라고. 하지만 급진개혁파는 세금 제도만 개혁했다라는 거. 자, 알아두자니. 자, 그 다음 재정의 일원화. 재정, 국가 재정. 돈을 걷고 돈을 쓰는 그런 것들. 재정을 일원화, 한 군데서 관리하자야. 그럼 그 말은 이전에는 한 군데서 관리가 안 돼. 여러 기관에서 걷다 보니까 얼마가 거쳤는지, 얼마나 쓰였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워. 그러다 보니 부정부패 같은 게 많이 낀단 말이야. 그래서 급진개혁파는 나라 돈은 한 군데서 관리하자. 한 군데서 걷고 한 군데서 쓰자. 그럼 관리가 훨씬 더 명확하고 깔끔해지잖아. 자, 그러면 어디서 일원화, 한 군데 어디서 관리했을까? 그렇지. 기존의 의정부 6조 체제 내에서 원래 돈을 담당하던 6조 중에 하나. 그렇지. 호조에서 재정을 모두 관리하자. 자, 좀 체계적이고 깔끔하게 재정을 정리하려고 했던 거지. 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하나 더 알아두면 좋으면 해상공국 타파라는 말이 나와. 해상공국은 보부상들에게 주었던 특권 같은 거거든. 특정 상인에게 주었던 특권을 없앴다. 즉 그 말은 뭐야? 지금처럼 자유로운 경쟁,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보장하고자 해상공국을 타파했다라는 거. 지금처럼 되는 과정이잖아. 근대적 개혁. 자, 그럼 사회적으로 갔을 때는 굉장히 파격적인 의견이 나온다. 문벌을 타파하고 인민평등권을 확립하자. 문벌 타파, 양반제도 없애자는 거야. 인민평등, 모든 사람은 평등하되. 쉽게 정리하면 신분제 폐지. 굉장히 파격적인 조치지. 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14개조 정강이야. 자, 바로 급진개혁파가 꿈꿨던 세상인데 역시나 무슨 개혁파다운 개혁, 급진적인 개혁이야? 그렇지, 급진개혁파. 자, 그럼 여기까지는 아주 급진개혁파 뜻대로 돼. 근데 얘들아, 전국 고관들을 제거할 때 민시정권의 리더 누구를 확보하지 못했을까? 그렇지, 훗날 명성황 후 민비. 바로 이 조선의 중전 이 민비를 확보하지 못했던 거야. 자, 이 살아남은 민비와 남아있는 민씨 일파, 당연히 누구에게 또 도움을 요청했을까? 그렇지,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앞선 이모군란처럼. 근데 얘들아, 이모군란하고 상황이 좀 다르지 않아? 지금은 무슨 전쟁 중이야? 청푸전쟁. 근데 청나라 군대가 바로 들어와. 전쟁 중인데 어떻게 바로 들어올 수 있었냐? 그렇지, 청푸전쟁에서 프랑스가 이기거든. 그럼 베트남 뺏긴 거야, 청나라 입장에서. 그럼 어디라도 지켜야 돼? 그렇지, 조선이라도 청나라 입장에서 확보해야 될 땅이야. 그러니 부랴부랴 들어오게 되는 거지. 자,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 자, 급진개혁파가 막 개혁하고 있어. 일본이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 자,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 자, 급진개혁파 쫄지 않아. 왜? 일본이 도와주겠다고 했잖아. 자,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막 들어왔어. 급진개혁파. 야, 기다려봐. 야, 일본. 근데 일본은 이미 발을 빼버려. 청나라 군대 들어오자마자 어느 정도 도와주는 척만 하더니 발 빼. 그래놓고 나는 몰랐대. 급진개혁파 이렇게 강력하게 할지 몰랐대 라면서 발을 빼버려. 누구만 난감해졌니? 그렇지, 급진개혁파. 청나라군 일본 발 뺐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도망가야지. 그래서 급진계합파가 일본으로 망명하고 도망간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갑신정변은 실패로 끝이 났다는 거. 자, 그래서 급진계합파가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실패할 때까지 대략 72시간 정도 걸리거든. 날짜로 치면 며칠 정도. 그렇지, 3일. 그래서 우리는 갑신정변을 며칠 천하라고도 부르느냐, 3일 천하라고도 부른다는 거. 자, 여기까지가 바로 급진계합파들의 세상 바꾸기 운동 갑신정변의 전개 과정이거든. 그럼 원인 전개 배웠으니 역시나 뭐 배워줘야 된다? 그렇지, 결과. 결과 중요하지만 어렵지 않아. 왜? 상황을 이해해봐. 역시나 이모군란 때와 마찬가지로 어느 나라 군대 때문에 실패한 거야? 청나라 군대. 그럼 당연히 어느 나라는 더욱더 기고만장 우리를 간섭했을까? 그렇지, 청나라가 우리의 내정을 더욱더 간섭하는 거지. 자, 그리고 이 갑신정변이 끝난 다음 조약이 체결돼. 두 개의 조약이 체결되는데 그 첫 번째 조약은 한성조약이야. 자, 이 한성은 당시 서울을 의미하는 건데 서울에서 조선과 일본 사이에 맺은 조약이거든. 근데 얘들아, 일본이 뭐 되게 뭐 열받을 만한 것들이 있나? 특히 눈에는 안 보이는데 한성조약은 뭐냐? 일본 정부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나 급진계합파 괜히 잘못 도와줬다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금전적 손실, 병력적 손실, 심리적, 기타 등등으로 배상금을 요구해. 어떻게 우리 또 들어줘야지. 왜? 힘이 약하니까. 그게 한성조약. 자, 그 다음에 사실 진짜 중요한 조약은 거의 두 번째 텐진조약이 중요하지. 텐진. 중국 천진을 텐진이라고도 부르는데 중국 지명이야, 지명. 즉 중국 땅에서 맺은 조약이니 청나라는 들어갔겠지. 근데 우리가 파트너가 아니라 일본과 맺은 조약이야. 바로 청일 사이에 맺은 조약, 텐진 조약. 그럼 텐진 조약의 내용은 뭐냐? 현재 우리나라의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모두 있잖아. 일단 빼자. 조선에서 양국, 청나라, 일본 군대가 모두 철수해. 이거는 우리 입장에선 괜찮아. 근데 그 다음 내용이 뭐냐? 그럼 일단 군대가 빠져나간 거잖아? 근데 앞으로 조선에 군대 보낼 일이 있을 때 청나라와 일본이 서로 연락해주자. 자, 그러면 청나라 입장에서 조선에 군대 보낼 때 일본에게 미리 연락을 줘. 그럼 일본도 어떡할까? 군대 같이 보내는 거지. 일본이 먼저 군대 보낼 때 청나라에게 연락해. 그럼 청나라 군대도 같이 들어오는 거야. 앞으로 조선에 군대 어떻게 들어오겠다? 그렇지, 같이 들어오겠다. 같이 공동 출병. 왜 같이 들어올 수밖에 없을까? 그렇지, 늦게 들어오면 조선 뺏길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공동 출병의 내용을 담은 텐진 조약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조약이야. 왜? 우리나라 땅에 군대가 들어오는데 우리의 의사와 크게 상관없이 두 나라가 같이 들어온다는 거야. 앞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운 내용이지. 이것이 텐진 조약. 훗날 청일 전쟁의 하나의 원인이 되는 조약이지. 자, 여기까지 갑신정변의 결과인데, 자, 비록 실패했지만 우리 역사에 남기는 의미가 있어. 자, 어떤 의미가 있냐? 한번 봐봐, 여러분. 특히 급진계합파의 세상 바꾸자 핵심 내용들, 14기도 정강. 자, 내용들을 봐봐. 상당히 파격적이야. 그리고 언제처럼 되는 과정이야? 지금처럼. 우리는 근대적 개혁이라 부르는데, 자, 갑신정변의 의미가 뭐냐? 최초로 지금과 같은 정치 개혁 운동을 한번 일으켜 봤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야.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앞선 사건 이모군란을 봐봐. 이모군란은 어떤 이렇게 나라를 바꿀 거야라는 구체적인 계획, 플랜을 갖고 들고 일어난 게 아니야. 그냥 불만이 쌓였다가 일어나고 하나하나씩 수습을 했다면, 급진계합파들이 주도했던 갑신정변은 이렇게 바꾸자는 나름의 플랜이 있었다는 거지. 특히 정치 분야까지. 우리는 최초의 근대적 정치개혁 운동이었다는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지. 하지만 성공해서 실패했어. 실패했지. 그럼 실패해서 우리가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그럼 도대체 왜 실패했냐? Why? 왜 실패했냐? 갑신정변의 한계점. 일본에 의존했다. 급진계합파들의 힘이 너무 없어. 일본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 일본이 발 빼는 순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그 다음 정말 나름 의미가 있는 한계점. 그렇지,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어떤 나라의 개혁 운동이라는 건 누구와 함께 누구의 지지를 받아야지만 성공할 수 있냐? 그렇지. 바로 민중의 지지, 민중과 함께 해야지 성공해. 근데 갑신정변을 봐봐. 어떤 민중과 합의를 하거나 민중의 지지를 받았던 뭐 내용들이 있니? 그렇지, 없는 거야. 대표적으로 이런 거 봐봐. 그때 정말 민중들이 원했던 토지개혁 부분은 손도 안 댄다고. 게다가 일부 급진계합파 엘리트 지식인 몇 명이 으쌰으쌰 해서 그냥 계획 정하고 발표해버린 거야. 민중과 함께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결코 성공할 수가 없었던 거지. 자, 얘들아, 이런 말이 있어. 민심을 얻는 자, 그렇지, 천하를 얻는다. 자, 백성들의 마음을 사는 사람만이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근데 그걸 급진계합파 엘리트 지식인들은 좀 놓쳤던 거지. 바로 갑신정변의 치명적인 한계,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거. 자, 여기까지가 바로 무슨 정변? 그렇지, 갑신정변.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이모군란, 오늘 갑신정변까지 배웠을 때 우리나라의 사정은 삑사리가 났지, 미안. 우리나라의 사정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그렇지, 안 좋아지고 있어. 그럼 갑신정변 이후에 우리나라 사정은 어땠냐? 더욱더 안 좋아져. 그 부분은 지도 하나로 정리시켜줄게. 자, 여기 우리나라 지도지. 갑신정변 이후에 우리나라 상은 어땠냐? 자, 조선. 즉 갑신정변 이후라는 건 1884년 이후라는 거지. 자, 조선을 둘러싸고 가장 격렬하게 조선 갖겠다고 하는 두 나라가 어디야? 그렇지, 청나라와 일본. 청나라, 일본이 끊임없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거야. 청나라도 압박, 일본도 압박. 조선 불쌍해. 근데 현재 청나라, 일본 대 누가 조금 더 조선에서 영향력이 세? 그렇지, 청나라의 간섭이 훨씬 더 많을 때야, 정치적으로. 그래서 일본은 정치가 밀리니까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를 엄청 약탈하거든. 정치적인 압박, 경제적인 약탈.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괴롭히고. 자, 이 두 나라만으로 벅찬데 우리 지속적으로 어느 나라가 남하 정책을 펼치고 있지? 그렇지, 러시아는 끊임없이 남하 정책을 펼치고 있어. 얼지 않은 항구, 부동함을 확보하고자. 자, 봐봐. 조선을 둘러싸고 강대국들 청일러가 우리를 압박해. 그 이때 우리나라 정부가 나름 작전 머리를 쓴 게, 러시아라는 상대가 너무 강하니까 차라리 친구가 되자라고 해서 1884년에 조선과 러시아 사이에 비밀 협약 같은 걸 체결해. 둘이 조약 체결한 거야. 혹시 기억나니? 우리 조미소 통상조약, 미국 조약 이후로 1883년에는 영국 독일과 청나라의 소개팅으로 수교, 1884년에는 우리가 직접 러시아와 친구됐다. 바로 그 부분이야. 자, 우리는 뭔가 친구가 되면 러시아가 안 내려올 줄 알고 했지만 러시아는 그럴 마음은 없지. 친구는 됐지만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이 세 나라만으로 벅찬데 조문 뜬금없게 영국이 짜잔하고 남해안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남해안에 있는 거문도라는 섬을 무단으로 점령해버려, 영국 해군이. 즉 우리 입장에서는 이 누구도 우리를 압박하는 거야? 그렇지, 영국까지 우리를 압박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영국은 갑자기 왜 우리나라에 왔을까? 그렇지, 당시 러시아와 영국은 엄청난 라이벌. 러시아는 전 세계적으로 남하 정책, 영국은 쫓아다니면서 방어를 했어. 그래서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 정책 맡겠다고 우리나라 온 거야. 근데 얘들아, 이거는 영국 러시아 입장 아니야?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 그냥 압박이야. 왜 하필 영국이 거문도 남해안을 장악했냐? 러시아 함대가 인도나 유럽, 아프리카 쪽으로 갈 때 차단 거리가 우리나라 동해안을 거쳐 남해안으로 나가는 거거든. 이 남해안에 영국 함대 박아놓은 거지, 전략적 요충지로. 근데 얘네 가지고 우리는 압박. 그럼 갑신정변 이후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몇 개의 나라가? 4개의 나라. 청나라, 일본, 러시아, 영국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어. 조선 어때? 니들이 봐도 너무 불쌍하잖아. 그 이때 어떤 의견이 나왔냐? 야, 열강들이 조선을 너무 압박한다. 그러니 우리 조선을 아예 중립국으로 만들어서 그 누구도 점령할 수 없게 만들자라는 어떤 의견이 나오느냐?
조선 중립화론이라는 의견이 나와. 조선을 중립국으로 만들어 주자. 이 같은 의견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사람은 우리나라 개화파 지식인이었던 육일준, 그리고 독일 영사였던, 이렇게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얘기했나 봐. 조선 중립시켜야지 라는 부들러라는 사람이 있어. 자, 민망한데, 자, 육일준 부들러가 조선 중립화론을 제시해. 하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이론이야. 이거 실현됐을까? 안 되지. 왜 안 됐을까? 얘네 나라는 다 반대하는 거지. 왜? 조선이라는 그 맛있는 전략적 요충지를 왜 아무도 못 먹게 하냐? 내가 먹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의견은 의견으로 끝이 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이후로 우리나라는 더욱더 안 좋은 상황 속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가 갑신정변 이후 열강들의 대립이라는 주제로 추가 설명을 한 거야.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수업은 갑신정변, 원인 전개 결과, 그런 스토리를 잘 기억해주고, 그리고 갑신정변 이후 우리나라를 둘러싼 각국의 대립, 그 속에서 나왔던 조선 중립화론까지. 자, 잘 정리하고 복습하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자, 주말 잘 보내고 안녕, 파이팅!